시청자 여러분, 재개발 지역에 투자할 때 과연 신축 빌라에 투자하는 게 좋을까요? 구축 빌라에 투자하는 게 좋을까요? 과연 어떤 것이 좋을까요? 자, 지금 현금 5천만 원이 있다면 독산동 이 신축 빌라에 투자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오늘 이 방송을 보냅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재개발 지역에서 재개발 빌라에 투자할 때 이런 명언이 있습니다. 적으면 적을수록, 작으면 작을수록 아름답다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자, 작을수록 아름답다, 적을수록 아름답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금부터 그 해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이게 어떤 말이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재개발 투자를 할 때 또는 재건축 투자를 할 때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그 대원칙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대지를, 주택을 30평 갖고 있던 3평을 갖고 있던 원칙은 아파트 한 채를 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대지가 크든 작든 원칙은 아파트 한 채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의미는 무엇일까요? 내가 큰 것을 갖고 있든 작은 것을 갖고 있든 투자 금액이 적은 게 훨씬 유리한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지금 머릿속에 꼭 담아 두셔야 될 원칙은 재개발 투자를 할 때 재개발 지역에서는 적은 게 좋은 거다, 작은 게 좋은 거다, 이런 것을 머릿속에 꼭 담아 두시고 생각하셔야 될 것입니다. 자, 다음엔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투자자들이 계속 유입될 것입니다. 재개발 지역에서 투자자가 계속 유입될 것인데요. 자, 이렇게 지속적으로 투자자들이 유입되면서 투자자들은 어떤 물건들을 매수하기를 좋아할까요? 저는 투자자들 입장에서 투자 금액이 적은 것을 찾을까요? 아니면 투자 금액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을 찾을까요? 자, 당연히 투자 금액이 적은 것을 찾지 않을까요?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생각할 것이 있죠. 프리미엄입니다. 과연 프리미엄은 어떻게 붙는 것일까요? 그렇죠. 프리미엄은 투자 금액이 적은 것이 많이 붙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투자자들은 투자 금액이 적은 것을 찾기 마련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재개발을 진행하게 되면 프리미엄이 붙게 되는데 이제 우리가 이 프리미엄이 어떻게 붙는지 그 원칙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투자 금액이 적은 물건일수록 프리미엄이 높게 형성이 된다는 것이죠. 아무래도 빌라를 찾을 때 그 매수자들은 투자 금액이 적은 것을 많이 찾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투자 금액이 적은 것이 나중에 인기가 좋고 이에 따라서 프리미엄도 더 많이 붙게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투자 금액이 적을수록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상대적으로 더 높은 프리미엄이 형성되니까 우리는 어떤 빌라를 사야 할까요? 그렇죠. 작은 빌라를 사야 되죠. 투자금이 적게 되는 빌라를 사야 합니다. 그래야 시세 차익, 즉 프리미엄이 더 많은 것이죠. 자, 이해되십니까? 자, 그렇다면 다음에 우리는 고려해야 될 것은 어떤 것일까요? 자, 다음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감정평가를 받을 때 대지 지분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나중에 감정평가를 받을 때 대지 지분이 아주 중요하죠. 자, 여러분 앞에 대지 지분 10평짜리 구축 빌라가 있고요. 자, 5.5평짜리 신축 빌라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신축 빌라가 구축 빌라에 비해서 대지 지분이 4평 반 정도 적은데요. 좀 고민되시죠? 자, 그런데 나중에 우리가 감정평가를 받을 때 어떻게 평가를 받는가 하면 재개발 지역에서 빌라는 모두 다 개별 필지입니다. 따라서 개별 필지이기 때문에 개별 필지에 대해서 각각 감정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감정평가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이 해당 필지의 토지에 대한 이것이 중요한데요. 이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바로 토지 활용도라고 합니다. 감정평가를 할 때 가장 중요한 평가 요소는 바로 토지 활용도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토지 활용도가 무엇일까요? 예를 들어서 지금 단층짜리 주택이 있고 또 3층짜리 다가구 주택이 있고 예를 들면 5층짜리 다세대 주택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셋 중에서 토지 활용도가 어느 것이 높은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단층짜리에 비해서는 다가구 주택이 토지 활용도가 높고 다가구 주택에 비해서는 다세대 주택이 토지 활용도가 높습니다. 따라서 그렇다면 감정평가 금액은 다세대 주택이 가장 많이 나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똑같은 다가구 주택 대지지분 10평보다는 다세대 주택 대지지분 10평짜리가 감정평가 금액이 훨씬 많이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다세대 주택이 다가구 주택에 비해서 층수가 더 높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토지 활용도가 더 좋은 것이 바로 다세대 주택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다세대 주택에서도 구축 빌라하고 신축 빌라를 본다면 어떤 것이 좋을까요? 자, 구축 빌라 같은 경우는 주차장도 없죠. 그런데 신축 빌라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주차 대수가 확보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축 빌라가 됐다는 것은 토지 활용도가 상당히 좋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토지 활용도 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나중에 감정평가를 받을 때 그 금액도 더 높게 평가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축 빌라냐 신축 빌라냐에 따라서 감정평가 금액이 많이 다르다는 것이죠. 자, 제가 볼 때는 대지집은 10평 된 오래된 구축 빌라보다는 대지집은 5.5평인 이 신축 빌라가 더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종합평가 및 결론은 이것입니다. 투자 금액이 적은 신축 빌라를 매수하라입니다. 자, 여러분께서는 나중에 감정평가를 많이 받는 것이 분담금을 적게 내는 또는 분담금 없이 뭔가 내 돈을 다시 되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기는데요. 이때 제일 중요한 것은 어쨌든 나의 투자금이 적게 들어가는 작은 것이 아름답다는 것이고요. 대지 지분은 가능하면 많을수록 좋다는 것이고요. 구축 빌라보다는 신축 빌라를 사는 것이 좋다는 그런 결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나의 돈이 적게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고 전체 빌라의 가격이 낮은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대지 지분은 많은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것이 나중에 프리미엄이 높게 형성되기 때문에 나의 투자 수익률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능하면 전세를 끼고 사서 나의 투자 금액이 적은 것이 또 투자 수익률을 계산할 때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서 여러분은 빌라 재개발 지역에서 투자를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릴 지역은 독산동입니다. 독산 2동이죠. 자, 이곳에 오늘 소개시켜드릴 빌라가 있는 곳인데요. 자, 현재 1호선 독산역으로부터 이 빌라까지는 약 걸어서 21분이 걸립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이
역세권일까요? 아닐까요? 그렇죠. 역세권이라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웃음이 나오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 빌라 근처에 신안산선 독산역이 생긴다고 합니다. 이 역으로부터 이 빌라까지는 약 8분 거리, 걸어서 8분이면 도착합니다. 자, 그러면 이젠 역세권이 될까요? 안 될까요? 저는 이쯤 되면 역세권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곳 독산동 지역에는 신석통합계획을 다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A구역과 B-1구역, B-2구역으로 나눠져 있고요. 제가 오늘 소개하고자 하는 신축 빌라가 위치한 곳은 B-2구역 정중앙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물건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투룸입니다. 화장실은 하나이고요. 잘 빠진 집입니다. 분양 면적은 10평이 넘고 전용 면적도 18평이 넘습니다. 지분은 무려 5.2평입니다. 분양가와 전세가를 고려했을 때 실제 투자금은 4천만 원에서 6천만 원, 평균 5천만 원이면 됩니다. 이러한 물건을 잡고 독산동에 묻어두면 5, 6년 후 큰돈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재개발 지역에서 투자를 할 때 신축 빌라가 좋을까, 구축 빌라가 좋을까, 과연 어떤 것이 좋을까 여러분과 함께 고민해 봤고요. 끝으로 현재 현금 5천만 원 정도를 가지고 있다면 독산동 재개발 지역 이 신축 빌라에 투자하세요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 자, 선택은 여러분께서 해주시고 상담은 제가 하겠습니다.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투자 상담 전화는 대령 부동산 중개법인의 이재원 대표 공인중개사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는 010-9962-4953번으로 전화 주시면 1대1 맞춤식으로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대령하는 중개사 대령 부동산 중개법인의 이재원 대표와 차민정 공동대표였습니다.